CJK 대표이라고 합니다. 제 오늘 제목은 지원 디살리네이션에서 리소스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발표 요청을 받아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앞서 이제 부항테크 이성표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도 중복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어 있는 것을 좀 빠르게 넘어가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발표 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차세대 해수감소화를 위해서 각 단위 공정들의 요구 개발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카테고리별로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약 20여 년 정도 된 분류학 기관의 수처리 기업이고요. 예전에 이런 거 딴 데서 소개를 많이 해서 이제 기본적인 건 넘어가고, 오늘 이제 주제 해수감소화랑 관련된 저희 사업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저희가 직접 해수감소화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주요 비즈니스 사업이 이런 이제 아로막을 기반으로 한 수처리 플랜트, 대부분 이제 2000년대 배터리로 순수 생산이라던가 아니면 산업 폐수의 물재임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이런 아로 플랜트의 설치 실적이나 설계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해수 감소화 기술에 계속 관심이 있어왔고요. 그 자세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는 그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고 오늘의 발표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오늘 발표 주제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랑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해수감소와 차세대 해수감소를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지를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눴고요. 하나는 이제 브라인 리덕션에 관련된 테크놀로지가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리소스 리커버리, 그다음에 에너지 리커버리 이렇게 이제 나눴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진을 밀렸는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보통 해안가 근처에 디살리네이션 플랜트가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디살리네이션 플랜트는 기본적으로 해수를 인테이크 해가지고 담수를 생산하고, 반대 노출로 이제 브라인이 이제 해수가 농축된 브라인이 디스차지 라인을 통해서 해양으로 방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농축수의 농도는 담수화 공정별로도 차이가 있는데요. 담수화가 가지는 이제 해수율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열공정 MSF나 MED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30%의 회수를 받는 걸로 좀 알려져 있고, 역산소 공정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의 회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최근에 지어지는 플랜트들은 대부분 역산소 공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높은 정도의 브라인이 해수로 배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높은 농도의 해수가 배출되게 되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유명해도 있지만 2010년에 이제 부산시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넙치 치어가 이제 영도 50에 노출되었을 때 생존율이 5% 가까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연구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의 농도가 30에서 100까지 올라갔을 때 해양 생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해양 생태계의 네거티브한 임팩트 때문에 특정 국가들, 몇몇 국가들에서는 좀 설리니티 리밋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일종의 레귤레이션, 레코멘데이션이 좀 있고요. 그래서 배출수가 나오는 포트 근처에서 저 영도 이하가 되도록 권장 또는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브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담수화 플랜트에서 좀 먼 해양 쪽으로 이렇게 이제 라인이 건설되게 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멀티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퓨저도 달려 있고요. 저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주변의 바닷물하고 빠르게 혼합이 됨으로써 이제 염도 증가를 좀 억제하기 위한 그런 디자인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브라인 같은 경우에는 덴시티가 일반적인 해수보다 높기 때문에 저렇게 해저면으로 가라앉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해저면으로 쭉 가라앉게 되면은 저서 해양 생물들한테
이제 되게 악영향이 가고 저서 생물들이 이제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면 그 위에 있는 지표 쪽에 있는 다른 생물군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디살리네이션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저 브라인을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버릴 수 있을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떻게 트리트먼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술에 대한 표를 정리하는 것인데, 제가 오늘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이제 아래쪽 분야에 이제 브라인 트리트먼트나 리소스 리커버리, 그 다음에 에너지 리커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브라인의 양을 좀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로는 이제 멤브레인 디스틸레이션하고 이제 크리스탈라이저 기능이 있는데, 이 멤브레인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 SW 해수담수에서 나오는 브라인에서 이제 물을 추가적으로 더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SWRO랑 결합하게 되면은 기존 SWRO 공정 대비 브라인을 약 3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멤브레인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라이저 공정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원을 회수하면서도 브라인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은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용화된 좀 큰 스케일의 소수성막이 부재해서 아직 라지 스케일로의 파일럿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는 SWRO 대비 이제 더 높은 압력으로 운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이프레셔 RO, 그다음에 울트라 하이프레셔 RO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공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해수담수가 가진 운전 압력, 50바, 60바 내외보다 더 높은 100바 또는 100바 이상의 운전 압력으로 더 많이 생산소를 만들고 브라인의 양을 더 줄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문헌에서 보고하고 있는 것은 SWRO와 HPRO, 그다음에 UHRO를 저렇게 이제 컴바인 했을 때 농축수의 양을 80%까지 저감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프로듀스되는 브라인의 농도는 약 250g/L의 고농도의 농축수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저렇게 고농도의 농축수는 또 후단의 자원 회수 공정이라던가 에너지 회수 공정에 적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 공정들의 이피션시를 높여줄 수 있는 포텐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고농도로 나온다는 게 이 기술의 또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이제 적절한 후단 공정들하고 결합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전체적인 시스템 이피션시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압 역상토 공정에 적합한 이제 분리형 모듈이라던가 배관, 이제 펌프, 기타 자재들의 아직 성숙도가 좀 낮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 개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유사한 공정으로 이제 OARO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OARO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고압으로 운전하는 앞선 이제 하이프레셔 RO와 다르게 삼투압을 좀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고압을 걸어주는 이유가 결국에는 증가하는 키드워터의 썰리티에 따라서 이제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이제 운전 압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농축이 될수록 점점 더 고압의 운전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터멘트 쪽에 적절한 양의 농도의 드론 솔루션이 같이 흘러준다면 삼투압은 어느 정도가 그 삼투압 포텐셜을 좀 낮출 수가 있고요. 그럼 운전 압력을 HPRO처럼 100바까지 올리지 않더라도 이제 충분한 양의 농축이 가능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OARO 공정 같은 경우에는 삼투 공정으로도 운전이 되고 그 다음에 압력에서의 내압성도 가져야 되는 그런 모듈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듈 개발이 좀 중요하고 이거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라지 스케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모듈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반대쪽에 이제 농도가 있는 물이 흐르다 보니까 삼투압 운전 조건에서의 안티파울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멤브레인 개발을 같이 진행에 대한 적용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음 카테고리로는 이제 리소스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CDI가 있는데요. CDI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을 이용해서 이온을 제거하거나 리커버할 수 있는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문헌에서는 이 CDI에서 어느 정도의 그 셀렉티비티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브라인에서 특정 이온들을 좀 선택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기본적으로는 셀렉티비티가 낮은 공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농도 브라인에서의 특정 이온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CDI 같은 경우에는 저농도의 용액에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대로 이제 저희가 적용하려고 하는 RO 브라인에서의 고농도 조건에서는 에너지 컨럼션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전극의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요즘 CDI 같은 경우는 불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불망의 개발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원 회수 공정으로는 앞서 연사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광물 탕산화 기술이 있겠습니다. 이 광물 탕산화 기술은 일단 기본적으로 브라인에 있는 이가 이온들을 이제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서 이제 탄산염 형태로 자원을 추출하고 또 이산화탄소가 캡처링되는 이중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기술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런 광물 탕산화 공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린하우스 가스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리소스도 리커버리 할 수 있다는 높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용량화나 아니면 전체적인 에너지 컨섬션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너지를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아까 김재 박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PRO 공정이 있겠고요. 이런 PRO 공정은 기본적으로 브라인에서 가지고 있는 높은 삼투압의 포텐셜을 하이드롤릭 프레셔로 전환을 하고요. 그것을 다시 터빈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이 공정을 사용할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브라인 속에 있는 화학 포텐셜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도 장점이지만 브라인의 농도가 낮아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인의 농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추가적인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공정 역시도 적합한 분리막이 개발이 좀 필요할 것으로 문헌 기사에서 나왔고요. 실제로 이제 기존의 삼투막이나 아로막 같은 거를 사용할 경우에는 파울링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롤릭 프레셔를 만들다 보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분리막이 어느 정도의 내압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그냥 고압 아로막이라든가 예전에 이제 개발됐던 정상토막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그다음에 전력 생산량을 높이는 데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생산된 그 수압을 효율적으로 전기로 전해줄 수 있는 터빈이라든가 제너레이터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에너지 회수 기술 중에 하나가 RED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술이고 리버스 일렉트로 다이렉시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높은 염도의 유입수와 낮은 염도의 물이 이온 교환막을 통해서 접촉할 때 나오는 이온의 이동을 직접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배터리하고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문헌에서는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SWR에서 발생하는 브라인과 그 다음에 기술을 접촉시켰을 때는 10kW/h 큐빅미터의 에너지 생산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극이나 이온 교환막에 대한 안정성 향상이 조금 더 있어야지 더 라지 스케일에서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해당 기술들을 쭉 알아봤고 그 기술들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차세대 강수화 공정에 일부는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표에서 정리한 것은 각각의 카테고리의 기술들이 어떤 목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근데 이 기술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또 사이드 이펙트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인 리덕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회수율을 높여서 브라인의 양을 줄이는 거다 보니까 브라인의 염도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만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해양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리소스 리커버리만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 시스템의 에너지 컨섬션이 높아질 수 있는 포텐셜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리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SWRO에서 나오는 브라인을 가지고 하면 그 효율성 문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세대 해수 감소와 공정을 위해서는 이제 각 카테고리의 기술들이 잘 융합돼서 하이브리드 공정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개발하고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을 쭉 보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브라인은 남아 있고요. 완전히 제거되는 공정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브라인은 남아 있고 그 브라인 안에 들어있는 리소스, 회수되지 못한 리소스도 여전히 있다라는 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물론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쉬운 접근법을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앞선 공정들을 잘 조합을 해서 브라인의 양을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회수하고 많은 자원을 회수한다면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브라인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런 에바포레이터나 크리스탈라이저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서 만든 에바포레이터인데요. 단위 규모로도 이제 하루 200톤 이상의 처리 용량이 나오고 에너지 컨섬션이 물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브라인 양을 많이 줄이게 된다면 고농도의 염수도 핸들링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크리스탈라이저인데요. 에바포레이터랑 좀 유사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완전히 남아있는 브라인을 완전히 이제 고형물로 이제 석출해낼 수 있는 기술이고요. 최종적으로는 방류되는 브라인이 이제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탈리아의 이제 크리스탈라이저 모식도하고 사진인데 보시는 것처럼 증발 온도도 운전 온도도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낮은 온도에서도 충분히 고형화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 증발 모식기하고 크리스탈라이저를 좀 생각했던 게 사실은 산업 현장에서는 그래서 기술적 성숙도라던가 효율은 많이 좋아졌고요, 예전보다. 그래서 이런 것 이제 기존의 새로운 기술 개발도 물론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술들하고 잘 결합을 한다면 저희가 원하는 해양 생태계의 악영향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모든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해수도함과 공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앞에서 먼저 많이 말씀드렸는데 많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카테고리의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런 기술의 개발은 필요하고 앞으로 차세대 해수도함과 공정이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수되지 못한 자원과 브라인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발 모식기라든가 크리스탈라이저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들었는데 보통 이런 산업용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 비용이 높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라인 리덕션 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해서 OA 아로라든가 HT 아로라를 적극 활용해서 브라인의 양을 이제 기존 대비 70% 80%까지 줄인다면 이제 증발 모식기나 결정하기에 들어오는 부하라든가 에너지 사용량을 자체는 상당히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자원 회수나 에너지 회수 공정에서 충분히 이제 보상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성이나 에너지를 회수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공정에 대해서 들어가는 투입보다 베네핏이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많은 여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해수담수화 공정에서 이제 물 생산 단가랑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이제 물 공급 단가랑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거기다 또 하나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단순히 해수감사에서 생산원가만 가지고 이제 기존 시장에서의 물을 가격을 비교하는 걸 넘어서 저희가 앞으로 탄소 중립 시대라던가 그 다음에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를 좀 대응하고 저희가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해수감사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제는 환경적 편의까지 좀 고려해서 경제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했던 얘기인데 그래서 기존의 성숙한 산업 기술을 좀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차세대 해수감사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윤 박사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크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중발 농축기 말씀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사실은 국내에서 중간농축기에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발농축기 같은 경우에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많이 쓰는 게 MBR 아니면 펌프 방식의 증발농축을 씁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메카니컬 뱅크 프레셔 소위 말해서 터빈이라고 하는 그 주요 부품들은 전부 다 메탈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증발농축기나 아니면 저 크리스탈라이저를 이제 기술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대부분 쉽게 표현하면 반응기 정도의 자체 설계 가능하지만 핵심 부품에 대한 상용화된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성 등을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산 R&D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발농축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해수담수와 브라인의 처리나 리소스 리커버리에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산업계에서의 수요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계속 올라갈 거고요.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캐펙스도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발농축기 연구개발을 계속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증발농축기가 사실은 산업에서 많이 쓰여왔고 성숙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좀 더 이상의 기술개발, 연구개발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에너지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있고요. 그 생각을 하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라이저도 더 효율적으로 크리스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 저희가 다른 연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차용해서 가지고 온다면 그런 것도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산자부 과제나 과기부 과제나 이쪽에서 해놓은 것이 없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도 이제 다 찾아본 건 아니어가지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MVR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저온에서도 구동 가능한 증발농축기나 크리스탈라이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고압 축비의 MVR도 물론 이제 대규모 설비에는 적합한데 이제 히트펌프와 같은 방식으로도 이제 구성이 가능해서 저에너지 열원이라던가 그 다음에 조금의 이제 여러모 공급해줘도 안정적으로 운전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히트펌프 방식은 이것도 이제 대부분 해외 기술이 좀 더 우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